목격자 K 이 권유 대표와의 긴급 대담 진행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 곽종근이라는 이자가 특수전 사령관이요. 예. 예, 그러니까 특수전 사령관이면 공수부대 사령관인가요? 이번에 이제 국회 진입으로 논란이 됐던 707 특임단. 그게 이제 이 지금 특전사령부의 예하 부대입니다. 예, 이런 그래요. 국회와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는 것의 핵심이에요. 예. 그래요. 이자가 김병주하고 박선원이가 유튜브 촬영하러 부대 찾아갔을 때 거기서 찔찔 짜면서 시작했던 그자 아닌가요? 그 자체가 예. 군인들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걸 보고 어떻게 장군이 저럴 수가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정치 편향적으로 특정 정당, 특히 군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북한 주적에 대한 대비 태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조직인데 민주당은 아예 당 차원에서 친북 종북적인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성토가 어마어마하게 그 영상만 가지고도 이어졌었습니다. 예. 그자가 별이 3개나 되던데. 그러니까요. 자, 예. 그래서 하여튼 이 곽종건이라는 이자 눈물 찔찔 짜면서 시작한 특수전 사령관 이런 자를 특수전 사령관에 임명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실 원망이 많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근데 이자가 그냥 지 개인 구명하려고 눈물 짠 것까지는 찌질한 이러고 그냥 치우면 되는데 이자가 계속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내란죄의 그 우두머리 이러 지금 몰아넣는 이런 아주 함정 이런 것들이잖아요. 정확히 그 부분, 그 포인트고 민주당이 이 곽종근에게 바라고 곽종근이 말하길 바라는 게 정확히 그 포인트인데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곽종근이 처음부터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지시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12월 6일 날 했던 그 양심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이미 나는 180도 돌아섰습니다라고 어필해야 되는 그 장면에서도 대통령이 전화 한 번 했는데 이동 상황만 파악했습니다까지였어요. 그리고 김병주, 박선원은 거기까지는 못 이끌어냈지만 대통령은 못 이끌어냈지만 그날 자기네들 성과가 있다는 식으로 자화자찬하면서 굉장히 그걸 가지고도 떠들었는데 그 다음부터 상황이 바뀝니다. 제가 타임라인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쭉 한번 설명해 주세요. 6일날 일은 민주당이 아주 급했죠. 왜냐 7일날 표결이 있으니까 그날까지 가짜뉴스 최대치로 부풀려야 되는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급한 김병주, 박선원이 지금 곽종근만 만난 게 아닙니다. 수방사령관도 만나요. 그래요. 그 길로 바로 이어져서 수방사령관도 만나고 그 전후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날 아침에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국민의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이 갑자기 최고회의를 열어가지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혼자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는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말했으나 당장 직무 정지해야 됩니다. 그 한동훈의 그 행동을 하게 만든 동기가 또 가짜뉴스잖아요. 국정원 1차장이 나오고 그 체포조? 박지원이 나오고 체포조 나오고 체포조는 또 김어준이 김병주에게 제보를 해가지고 김병주가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뉴스 무한생성 가짜뉴스 무한생성이에요. 저는 김어준이 자기 코너 이름은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뉴스 공장. 가짜뉴스 공장. 뉴스를 취재하는 게 아니고 생산하잖아요. 그런 식의 가짜뉴스가 미친 듯이 터졌던 게 6일 새벽부터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때도 못했던 게 부결됐잖아요. 다음날.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또 다른 판이 열리고 민주당은 또 급해집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김현태 707 아까 언급했던 특임단장이 나와가지고 그 특임단장이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 특임단장은 국회에서 부르지도 않는다고 자기가 국방부 청사 앞에 가가지고 국방부 청사 안에도 못 들어가니까 길거리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에서 그 무공화 3개. 예, 맞아요. 대령. 그거 찔찔 짜면서 하더만. 콧물 질질 짜면서 또 이 사람도 국회에서 끌어내라는 뉘앙스의 지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뉘앙스에? 예. 그리고 그 앞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말했지만 너무 무책임하다라고 하면서 막 성토를 해요.
그런 걸 내부 아니, 근데 폭로인 것처럼. 군의 명령이 뉘앙스로 합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심지어 그 해당하는 그 작전지에서의 작전도 뭘로 했냐? 티맵 보고 했다고 자기 스스로 이야기. 티맵 보고. 예. 그 국회 처음이라 가지고 국회는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특전사 특임단장 아니에요? 예, 특임단장. 특전사 중에서도 제일 정예 단 아니에요? 정확히 그렇고 그 사람은 얼굴 이름 다 기밀이에요. 근데 자기 스스로 그거를 공개하고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군이 얼마나 지금 맛이 가 있는지. 혹시 보입니다. 우리 특전단이 북한에 배후 침투를 해야 될 때도 티맵 갖고 하나? 아 그런가 봐요. 심지어 아니 무슨 이게 심지어 국회라는 곳은 평소에 지키기 위해서 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수방사도 그렇고 특전사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수도 방위를 위해서는 특전사도 같이 협력해가지고 국회에서 작전 펼칠 걸 항상 가정을 하고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네. 위치 지도 파악이 안 됐다. 이런 걸 드러낸 것 자체가 그날 충격이었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어쨌든 곽종근이 그런 지시를 했다는 뉘앙스였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 그 다음날 국회에 바로 나옵니다. 그 다음날에는 이제 민주당이 또 14일 날 할 그 탄핵 표결을 위해서 가짜뉴스 최대치로 또 땡긴 날입니다. 그날 다 나와요. 이진우도 나오고, 그러니까 수방사령관도 나오고, 특전사령관도 나오고, 707 특임단장도 이날은 부릅니다. 707 특임단장을 딱 세워놓고 허영 민주당 의원이 질문을 해요. 그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라고 말했는데 그거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저는 그 얘기는 언론 보고 알았습니다.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허영이 당황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김용현한테 물어봐야지. 그러니까요. 그 특임단장이 뭘 안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봐. 그 특임단장은 그날 했던 기자회견에 한 50% 정도가 김용현에 대한 개인적 원망이었거든요. 어떤 임무나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김용현은 그럽니까 하면서 30분 넘게 막 떠들었는데 그게 다 언론 보도 보고 한 걸로 날아가는 겁니다. 당황하니까 이제 더 중요한 걸 물어보죠. 끌어내라는 지시 받은 거 맞냐라고 하니까 저는 제가 직접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바는 없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150명 정족수를 채우면 안 될 것 같아서 끌어내라는 뉘앙스가 아니었을까 자체 판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예. 이제 슬슬 이 어떤 자기네들 선동이 맛이 가기 시작하니까 민주당이요. 이게 지금 이걸로 뉴스가 야마잡아서 가면 그 주말에 당연히 탄핵 부결되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도 국민의힘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서 김어준이가 나타났어요? 아니요. 이제는 박범계가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박범계가 이제 나타나는구나. 자, 곽종근이라는 사람도 그날 오전부터 질의를 받았는데 그날에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자기 전화 한 번 받았다. 대통령으로부터 추가 지시가 없었다라는 그 입장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그냥 이동 상황 확인하는 전화. 예, 그걸 유지하는 상황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상한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은 707 특임단장은 도대체 그리고 다른 여단장은 도대체 그런 지시 당신으로부터 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냐 해명해봐라 하니까 그때 제가요 국방부 장관이랑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제가 제 예하 부대 그 지시 내리는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그게 다 새 나갔네요. 이걸 누가 믿냐고요. 군인이 비화폰은 당연히 지금 노출되면 안 되는 것이고 심지어 비화폰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재녹음도 안 될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수음이 안 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비화폰이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비화폰이라는 거는 대통령이나 군 최고 수뇌부가 녹음이 아예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도청이 안 되게 도청이 안 되도록 또 녹음이 안 되도록 그런 기술을 어떤 가미한 그런 통화. 그래서 그 비화폰이라는 기기 자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이 곽종근 사령관도 자기한테 주어진 비화폰으로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비화폰을 쓸 때는 우리가 흔히 그 스피커폰이라 그러나 이렇게 그렇게 쓰게 돼 있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양쪽 귀를 이렇게 하면서 비화폰으로 통화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 귀에 대고 대화하는 거가 어디 뭐가 켜져 갖고서 예하 부대한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사실 이 자체는 말도 안 되는 게 부대가 듣기에는 저게 지금 곽종근 사령관이 위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우리한테 하달하는 것인지 말투로 다 구분이 가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밑에 예하 부대 그 장교들하고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복수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단장이 나오고 다른 대령이 나오고 특임단장이 나오고 해서 곽종근이 지시했다라는 일치된 지금 그 국회에서의 답변을 하고 있는데 곽종근 혼자 엉뚱하게 마이크가 켜져 있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지는 지시 안 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지금 특임단장도 지금 그런 지시가 사실은 없었고 뉘앙스였다 맛이 가죠. 이 사람도 자기 지금 대통령 끌어들여야 되는 롤을 지금 민주당에 맡긴 건데 그거는 안 하고 이상한 마이크 이야기하고 있고 박범계가 급해졌는지 자기가 이제 마이크를 잡았을 때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들은 첩보로는 전화가 대통령으로부터 전화가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라고 하던데 얘기해 보십시오 하니까 곽종근이요. 자 기존 입장이라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뭔가 작업이 들어갔는지 두 번째 온 전화가 있다라는 추가 전화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전제에서 말씀드리기 제한됩니다. 그 그림 자체가 굉장히 인위적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입장을 바꿔야 되는데 대통령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6일 날 한 게 있고 그 전에 마이크 뭐 이런 이야기 한 게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바꾸면 너무 티나니까 한번 박범계가 그 빌드업을 위한 판을 하나 깔아주고 그걸 딛고 그 다음 판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그 박범계의 질문에서는 제한됩니다. 막 비밀을 지키는 군인인 척 하더니 갑자기 JTBC에서 보도가 빵 터져요. 단독이면 소스가 있다는 거죠. 그 소스는 아무래도 지금 그 주장에 해당하는 그 발언을 한 사람 혹은 그걸 전달하는 민주당 의원 뭐 이런 걸로 의심이 되는데 네. 내용이 이겁니다. 대통령이 직접 자신에게 문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딱 처음 터집니다. JTBC. 곽종근한테. 곽종근 발로 예상되는 곽종근이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인용하는 방식으로 단독 보도가 터져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 국힘의원 유용원입니다. 저는 이자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시 조선일보 출신. 그래요. 이 사람이 질문을 딱 하는데 아니 오전까지만 해도 전화가 한 번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갑자기 뭐 지금 존경하는 박범계 의원 질문하니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런 보도가 있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물어보니까 곽종근이 그때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유용원이 이쪽에 있거든요. 박범계는 이쪽에 있습니다. 제가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티나게 지금 이쪽 사람들이랑 민주당 사람들이랑 말 맞추고 있다는 게 너무 티나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이 짠 그 어떤 스토리대로 말해도 안전할까요? 이런 질문처럼 보였습니다. 예. 국회에서 지금 자기가 거짓을 진술할 경우에 혹은 어떤 사법적으로도 굉장히 중대한 증거 혹은 위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걸 아마 판사 출신인 박범계한테 확인한 것이 아니겠는가. 네. 일단 거기까지 나오고 그 JTBC에서 보도했던 그 대통령이 끌어내라 했다라는 진술을 거기에서 처음으로 합니다. 이 사람 육성으로.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다음 날에 갑자기 민주당에서 바빠져서 이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지정하겠다. 그런데 그게 그 과정에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 그리고 나서 바로 체포가 돼요. 민주당이 예상 못한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지금 체포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람은 전혀 체포할 사유가 없다. 이 사람은 양심 고백 이미 하고 있다. 이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었는데 체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호해야 되고 민주당 입장에서 공공의 대중에게도 그렇게 알리고 있었죠. 그리고 사법부와 지금 수사기관에게도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준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야지 아마 체포 안 되고 구속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짠 건데 근데 체포가 되고 네.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까지 됐어요. 청구된다고 다 발부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호인이 붙었고 그 어떤 변호인들이 사임계를 내고 떠난 장면까지 어제 그 유상범 의원이 폭로를 유상범 했습니다. 의원이 아까 제가 전해드렸는데 네. 민주당 의원이 추천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인들이 딱 붙어 있다가 꼭 구속되니까 다 사임계 내버리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주 거기에서 유상범 의원도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들을 몇 개를 썼어요. 민주당 의원이라는 주어와 그리고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인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과정에서 이 지금 유상범이 이 어마어마한 폭로를 하기 전전날에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17일 날 박범계가 곽종근의 구속과 관련된 기자회견을 해요.
그게 제일 이상해요. 그걸 보면 여러분들이 이 그림이 다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10일 날 그 가짜 뉴스의 판을 짤 때도 박범계가 주요 역할을 했고 이 사람이 구속되는 과정,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붙이고 변호사가 빠지고 변호사와 소통을 하고 이 사람의 수사 내용을 어떤 뭐 정보를 듣고 이런 역할을 한 게 박범계라고 자백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에서 한 워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건 프레임을 민주당이 보고 있는 시각이 이래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국회 기능을 훼손할 생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다. 그런데 그 거짓말을 밝혀줄 증인이 너무 없다. 그걸 해준 게 곽종근이다. 곽종근이 유일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양심 고백을 해준 그런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걸 자기 입으로 기자회견에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유일한 인물이라고 강조를 해요. 아, 박범계가? 예, 박범계가 곽종근이 그렇다는 거. 그럼 우리는 반대로 이 사람만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쉬운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네. 유상범의 지금 오염된 진술이라는 그 표현도 있고 하니까. 예. 이 사람이 박범계 화법입니다. 곽 사령관이 완전히 자율적인 판단에 기초해 그러한 진술을 하도록 제가 이끌어냈습니다. 자기가 이끌어냈다는 우리는 박범계가 이끌어냈다는 자백만 들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국민한테 미리 알려야 되는 건 자율적인 완전한 자율적인 판단으로 한 겁니다. 뭘 거짓말해야 되는지 딱 느껴지잖아요. 자, 그 다음 상황. 박범계가 이끌어냈구나. 예, 자기 스스로도 이끌어냈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위증교사는 아니야라고 자기 재판에서 변론하듯이 이야기하는 느낌입니다. 예. 자, 곽 사령관이 구속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국가권익위 공익신고자 심사 중에 있는데 수차례 내가 통화를 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국민권익위하고? 아니요. 아니, 곽종근이하고. 예. 자기는 그 절차만 진행하도록 보면 되지 왜 곽종근 당사자하고 그렇게 수차례 통화를 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가 새로운 사실을 제보를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령관들이 원래도 그러니까 그 몇 달 전부터 몇 차례 한 3-4차례 모였고 그 자리에서 계엄 모의를 한 정황 이런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다 시시한 이야기입니다. 가령 뭐 최근에는 롯데리아에서 뭐 계엄 버거를 먹었냐 이런 진짜 조롱 당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큰 의미도 없는 그 어떤 그 비공식적인 회동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나는 몰랐고요. 나는 그냥 이 사람을 상담을 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이 사람과 한 대화, 전화 뭐 이런 걸 상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벌써 지금 굉장히 이 사람 판사 출신이다. 박범계가 예, 어떻게 하면은 지금 자기 위증교사 범죄를 피할 수 있는지 그거를 아주 고민한 이게 지금 어떤 단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몰랐어요. 판단했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기는 상담을 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만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면 그렇다면 자수를 해라. 지금 나한테 고백한 계엄 모의를 했다는 그 회동을 자수를 해라. 그래서 자수서를 써가지고 내라라고 한 것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일날 아침에 자수서를 챙겨갔다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이 곽종근이 아침에 나갈 때 이 종이를 가지고 나갔는지를 이미 사적으로 내밀하게 다 지금 소통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법정에 들어가서 실제로 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보면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위증교사를 시도했지만 자기가 위증교사 할 수 있는 정도로 내밀한 위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듯이 그거 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안 냈다면 왜 안 냈겠습니까? 거짓말 허위니까. 위증의 범죄를 추가하지 않고자 곽종근이 안 냈겠죠. 근데 그 부분은 모르겠대요. 그러면서 아주 중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곽종근이 구속되기 전에 이제 이 곽종근을 수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검찰 특수본입니다. 근데 그 검찰 특수본에 군 검찰이 파견돼 와가지고 군 검찰이 직접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군 검찰이요 어떤 식의 질문을 했냐면 혹시 그때 10일 날 했던 국방위 현안 질의에서 입장이 아침에 바뀌고 오후에 바뀌고 저녁에 바뀐 그 어떤 진술의 변화는 박범계의
회유에 의한 것이냐라고 지속적으로 물었대요. 박범계가 자기 기자회견으로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자기가 특정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의 회유에 의한 것인지 군검찰이 계속 물어봤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박범계는 찔리는 게 있고 군검찰은 발견한 게 있으니까 여러 차례 물어봤겠죠. 이 내용을 이제 다 이 곽종근은 내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입니다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박범계인지 누군지 민주당 의원이 붙인 변호사가 입회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는 변호사들이 붙어 있었군요. 예, 왜냐하면 구속영장 안 칠 걸 기대하고 안 치게 만들려고 한 거겠죠. 공익제보로서 자기네들이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사람이 심지어 박범계가 어느 정도 디테일을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지금 자발적으로 한 것이란 진술을 했는데도 군검찰이 그걸 조서에 안 적어가지고 자기가 자필로 그걸 추가하고 날인을 했다. 이것까지 지금 박범계가 기자회견으로 다 이야기해요. 그럼 혹시 박범계도 그 변호인 중에 하나로 그게 있었나? 그럴지도 모를 정도. 그럴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거의 설명을 하지? 그 실시간으로 소통이 가능한 완전히 자기 끈앞을 변호사를 붙인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 이런 디테일, 수사와 관련된 디테일, 그리고 곽종근이 어떤 이 범죄 뭐 피의 사실과 관련해 가지고 곽종근의 실체가 진실이 무엇인지 여부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를 수사에서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타겟이 된 부분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해명하듯이, 그리고 100% 자발적인 의견으로 이야기한 거다라는 걸 강조하고 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자, 박범계 프레임입니다. 이 사람이 정확한 워딩 이렇게 합니다. 마치 박범계 민주당이 곽종근 사령관과 짜고 하는 오염된 진술을 하도록 유도해. 검찰은 이런 유도로 내란의 숙의 윤석열에게 면죄부를 줄 틈을 엿보는 게 아닌가. 이 지금 위증 교사를 하다가 딱 걸린 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 반대가 진실이라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가 아니라는 게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고 그거를 못 밝히게 위증을 하게 만들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한 것이다. 아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우리 권유 대표의 설명을 쭉 들으면서 계속 이제 떠나지 않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예. 곽종근이 자살당하면 안 되겠다. 잘 지켜야죠. 저 지켜야 되겠다. 잘 지켜야죠. 지금 곽종근이는 유상범의 주장에 따르면 이게 오염된 진술을 초기에 했고 지금 쭉 박범계가 한 행적을 쭉 설명했듯이 그 자신의 어떤 그 자의에 의한 진술이라기보다는 유도된 진술을 했을 그 합리적 의심이 지금 제기되잖아요. 그런데 변호인들이 딱 거기까지 간 다음에 구속되니까 딱 다 해임해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의 곽종근의 심정은 이게 이자가 원래 찌질한 자인지 어쩐지는 몰라도 지금 완전히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 팽당했구나라고 하는 심정으로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곽종근의 뭐 지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예하 부대 이제 장교들이 곽종근은 실제로는 어떤 국회에 대한 차단을 빠르게 하지 못해서 가령 헬기가 늦게 도착한 부분 이런 걸로 분개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증언을 하거든요. 그럼 다시 이걸 조합해 보면 어떤 대통령은 지시가 없었고 곽종근이 더 유난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폭동으로 삼고 싶은 행위를 시도한 바로 장본인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진술이 있고 지금 어떤 그 대통령을 끌어들이려고 했던 거는 입증 실패해 버렸고 본인이 구속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다시 좌파들이 이 곽종근이를 죽이려고 그렇죠. 지금 그 밑에 사람 입을 통해서 곽종근이가 제일 강경했다고 지금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다시 같은 편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양심 고백이 아닌. 그렇지.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곽종근이가 한편으로는 배신감, 한편으로는 절망감, 한편으로는 자괴감 뭐 이런 것에 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좋은 변호가 그리고 여러 조력이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이 사람이 굉장히 심신이 불안한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겠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신변 안전 확보가 진짜 중요하겠다. 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 사람이 확실히 이 사태에서 키맨이고 민주당은 이 사람의 역할이라든가 이 사람의 활용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실패했다. 실패했다. 예, 끝까지 실패로 이제 매듭이 지어지도록 예. 어떻게 우리 우파들도 목소리 좀 내서 수사기관이라든가 지금 이 사람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이 좀 더 잘 살피고 또 좋은 변호사들이 좀 자원해가지고 변호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목격자 K 이 권유 대표가 지금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권유 대표가 언론이 모르는 무슨 제보를 받았거나 또는 뭐 뭔가 비밀 문건을 받거나 혹시 이래서 밝혀낸 거예요? 전혀 아니고 예. 지금 다 공개된 사실들을 제가 다시 재조합해가지고 그리고 언론들이 놓치고 관심을 좀 안 가졌던 것들을 발굴해서 한번 만들어본.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좌파들이 한 말에서 지금 그렇죠. 지그들끼리 서로 안 맞는 말. 가장 결정적이에요. 박범계의 기자회견이요. 아니 그 곽종근이 구속되든지 말든지 자기가 자기 해명 기자회견을 왜 하냐고요. 그때는 아무도 박범계가 오염시켰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생각도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항상 그렇게 하겠지 정도만 생각했죠. 적극적으로 위법 사항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사법 방해를 했으니까 그 유상범 의원이 예.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거는 사법 방해 행위라고 딱 정의를 했거든요. 네. 그게 지금 이재명이 지금 2심 가는 이제 위증교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지금 박범계가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 거기에다가 또 박선원이라는 자하고 김어준이라는 자하고 또 뭐 서로 사과를 했었니 어쩌니 저쩌니 이게 뭐냐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얽어 넣어야 되겠고 내란죄로 얽어 넣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자가 공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너도 나도 다 뛰어들어 가지고서 한 건씩 하려고 하는다 보니까 지그들끼리 말이 안 맞는 거야. 지그들끼리. 그렇죠. 예. 진실은 하나거든. 김병주랑 같이 갔던 박선원이 받아낸 말은 대통령은 뭐 이동 상황만 파악했다 이건데. 또 박범계는 또 튀어가지고 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김어준은 또 김병주한테 체포하라는 암살 뭐 지시가 있었다는 제보를 하고 네. 김병주 구워가지고 지금 김어준이랑 티키타카를 김어준 방송 나가서 하고 박선호는 또 그걸 가지고 신빙성 없다라고 허구라고 하고. 예, 그 밑에 사람들이 국정원 출신이라고 하네요. 그 사람들이 보고서를 올리고 박선원이 또 김어준한테 가가지고 아유 살려주세요 사과하고 이거 지금 민주당이요. 표결만 어떻게든 가결시키자라는 목적으로 했던 가짜 뉴스들의 거짓의 산들이 네. 스스로 와해되고 있는 그래요. 판입니다. 너무 일찍 무너져. 예. 저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그 표에 찬성을 던졌던 그 국힘의 의원들에 대해서 네. 더 강하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동훈 딱 사라지니까 원내대책회의도 너무 깔끔하잖아요. 민주당과 각이 명확하게 서고 민주당의 가장 약점들을 딱딱 잡고 흔들잖아요. 그래서 우파들이 결집하는 게 느껴집니다. 네. 지금 오히려 저쪽 좌파 쪽 세력들이요. 이거 지금 거대한 지금 반격을 시작하는데 자기네들이 경계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거짓의 산만 잘 밝혀내고 파쇄해내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위기 돌파 능력 이것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이 윤석열 정권 출범 초기부터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금강불개가 돼서 돌아올 것이다. 그래요. 그리고 정말 이 좌파 세력을 일소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담화 때 약속했던 그거를 지키게 될 것이다. 그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금강불개. 예. 아무리 맞아도 쓰러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죠. 예, 다이아몬드입니다. 금강불개. 자, 이게 이제 종북수 좌파들의 그 계산 착오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이 정도로 판을 벌려놓으면 사법부가 알아서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화영이 2심 유죄. 이재명이 뭐 재판 기록 송달 뭐 이런 일들이 쫙 또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게 이재명 부분은 너무 재밌는 게 안 네. 받아 그러면 공시할게 홈페이지 공시 안 받아 그러면은 직접 집행관이 갈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이 이사에 대해서는 저 이사 갔다는 거짓말했다라고 고발 들어오고 이재명이 지금 상황 많이 더 구긴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요 당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법적 권리를 지금 지혜롭게 네.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목격자 K 권유 대표 긴급 대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 광화문에서 뵐게요. 예,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